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관단체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입니다. 오늘 북한 억류 국민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분이신 최춘길 선교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최진영 씨가 제 옆에 와 계시고요. 그리고 국군포로 가족회 손명아 대표님, 그리고 결혜열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님, 그리고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은 팀장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님이 오늘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자 가족과 단체들의 발언 이후에 제언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실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대표 김태훈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고요. 또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송강주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서구 이사장님,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서구 이사장님도 곧 참여할 예정이십니다. 네, 오늘 8월 30일은 그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입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들은 한국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으로 인해서 그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태가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중에 억류된 가족, 또 납치 피해자 가족, 또 강제 북송 탈북민 피해자 가족들이 오늘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의견을 발언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뜻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안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수십만 명의 강제 실종 피해자, 또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억류되어 있는 우리 피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짧지만 잠깐 묵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안전과 생사와 또 송환을 위해서 잠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도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과 회담을 수차례 하면서도 국군포로 등 70년 이상 북한에 의해 납치되고 강제 억류된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관해 언급하기를 꺼려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희생된 국군포로들의 인권과 생명, 납치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국민, 10년 이상 강제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헌법 가치에 따라 자국민에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과 강제 실종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간상 우리 기자님들과 참여분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우리 발언자들의 뜻을 모아서 성명서를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명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8월 30일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군 포로, 유교 전시 및 전후 납북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탈북민들을 강제 실종시키고 자의적으로 구금해 왔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타국 국민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국제형사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이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중대하게 규정해 오던 중 늦었지만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 제1조는 강제 실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24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받을 권리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는 국가 당사국이 피해자 가족의 생사 확인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호할 법적, 정치적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과 교섭에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차적인 사안으로 취급해왔다. 국군 포로는 아직도 북한 땅에서 고통 속의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납북자와 억류 국민들의 가족들은 수십 년간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에 의해 강제로 송환되거나 실종된 탈북민들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이에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기하지 말고 국제협약과 헌법의 책무에 따라 강제 실종 문제 해결에 다음과 같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피해자 가족과 단체분들은 이 촉구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후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은 국군 포로 유교 전시 전후 납북자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등 북한 억류 국민, 강제 송환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강제 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안전을 즉각 확인하여 사망자의 경우 유해를 가족에게 송환하며 자의적으로 구금된 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생존자 전원을 조속히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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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군 포로 납북 강제 억류 국민 송환, 여기에 탈북민 강제 송환 포함한 전담 대책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강제 실종 피해자 문제를 국가 의제 최우선으로 삼고 대북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북측의 남북 인권 정례화를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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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 실종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 실종 문제를 유엔 강제 실종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하여 국제적 해결 경로를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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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 포로 가족, 납북 피해자 가족, 억류 국민 가족, 강제 송환 탈북민 가족 등 피해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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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올해 2월 4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7월 동남아시안 국가연합 지역포럼 의장성명 등에서 확인된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협력에 즉각 동참하고 특히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블루리본으로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의 상징인 물망초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국가적 책무와 의지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오늘 우리의 성명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행해야 할 정책적 법적 책무를 상기시키는 요구이다. 강제 실종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범죄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강제 실종에 관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변적 의제가 아니라 핵심 의제로 삼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0일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 및 북한 인권 단체 일동, 북한 억류 국민 피해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회, 결의열 통일연대 북한인권 증진센터, 북한인권 시민연합,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일동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일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가족들 가운데 최춘길 선교사님의 아들 우리 최진영 선생님께서 멀리 충주에서 오늘도 일을 하다가 말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우리 최진영 선생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제 아버지 최춘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류된 상황 속에서 아들로서 제가 느낀 마음과 생각을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칠, 몇 주면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을 아버지 없이 지나왔습니다. 생일, 졸업식, 가족 모임.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억류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안에 자유의 박탈, 외로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침해당하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매일 묻습니다. 왜 아버지였을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은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한 장의 사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가족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생사를 확인할 권리는 가족의 당연한 권리이며 억류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살아 계시든 우리는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 이전에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및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랑과 믿음을 전하던 선교사였고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10년 넘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송화는 단지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외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외칩니다.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바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한 외침입니다. 저는 이러한 외침을 작년에 많은 곳을 다니며 호소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부대 행사에서 호소하였고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 게르다 여사님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매주 1회씩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시는 게르다 여사님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현재 강제 실종되어 또는 북한에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군 포로자, 납북자, 억류자, 대한민국의 국적의 탈북민 강제 실종자 등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많은 분들께서 마음과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억류된 자국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과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언을 최진영 선생님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이 발언문을 듣는 순간 구절구절 정말 제 아버지도 생각나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한 장의 사진도 받지 못한 채 그 침묵이 가족들에겐 고통이라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분 최춘길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강제 억류 이 실태를 즉각적으로 관여하고 북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포로가족협의회 손명아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군포로가족협회 손명아입니다. 우선 북한이 우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이재명 정부의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북한 정의연대 정베르도 대표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군포로 실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6.25 전쟁이 포화가 멈춘 지 어느덧 7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17살, 18살 어린 나이로 국가의 부름에 총을 잡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국군포로들 영혼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 탄압에 맞서 싸웠고 그 반면에 북한 독재 정권에 반항하면 그들에게 기관총 난사를 하여 수많은 국군포로들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처참한 운명을 맞이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록들은 전혀 없습니다. 국군포로들은 총살 당해도 총알이 아깝다고 탄광광산 발파 입구에 가두고 문을 닫아 발파를 해서 죽음을 당하면 발파 입구 밑으로 빨간 핏물이 흘러내렸고 죽음을 당한 전우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탄광광산에서 사고가 생기면 그날 출근한 국군포로들은 담당 보위부에 잡혀갔고 국군포로 중 연약하여 부려먹을 수 없는 국군포로에게 사고 혐의를 씌워 사고 원인을 마무리하게 하고 혐의를 쓴 국군포로는 억울하게 총살 당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국군포로와 사는 부인들은 사고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저녁 늦게까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돌아오면 긴 한숨을 몰아쉬면서 오늘은 살았구나. 언제 한번 두 다리를 펴고 편히 살아보지도 못하였고 자식들을 낳은 죄로 자식들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원망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난 죄로 하늘을 보았지만 아버지를 잘못 만나 태어난 원망도 많이 하였고 자식들이 갈시로 국군포로 아버지들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아버지 연자제로 탄광에서 석탄을 캐야 했지만 너무나 배고파 석탄을 먹고 석탄을 캐야만 했습니다. 뭔 죄가 있습니까?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난 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국군포로 당사자들은 아내의 갈시, 자식들이 갈시, 독재 정권의 탄압
인권 탄압 등을 이겨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인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에 국군포로 이름조차도 꺼내지 않았고 국군포로 행사 확인도 없게 되자 살아계신 국군포로들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왔다고 표현도 못하고 언론을 주시하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마저도 빼앗겨 버렸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국군포로를 버렸다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으로 그처럼 보고 싶었고 그처럼 오고 싶었던 그 간절함과 그리움들이 분노와 증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1994년 조창호 소위로 시작하여 80분이 탈북하였고 70고령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공안에 붙잡힌 국군포로 한만택, 정상운, 이동진, 손기선, 장성생, 이강산 6명의 국군포로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서 2번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해도 일국구 왔지만 국군포로 자녀들이 그처럼 오고 싶었던 부친들이 유언을 받들어 탈북의 길에 배낭에 유해를 메고 탈북하였지만 이 규만 유해도 상반신마저도 북한에 북송당했고 저는 아버지 유고를 모셔오면서 북한에 살아있는 형제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갔고 결국 아버지 유골과 살아있던 형제 3분과 맞바꾸게 되는 아픔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5년 세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75년 세월 국군포로 단 한 명도 송환 못하고 유해 항구도 송환 못한 국가의 책무는 그 누가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75년 세월 동안 17살, 18살 국군포로에게 나라를 지켜달라 손에 총을 쥐어주었지만 영원히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국가에 버려진 그들에게 양심적인 사과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북한에서 40년 이상 살아보았지만 아버지들이 겪은 인권 탄압, 인권 유린들이 연좌제를 함께 겪으면서 살다 보니 눈빛만 보아도 그들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삶이 억울했던 그 사연들을 어찌 책 한 권의 글로 다 쓸 수 있고 365일 밤을 새면서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국군포로들이 겪은 삶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흘린 피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마음가짐과 나라 사랑은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가족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군포로 명예회복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를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기에 또다시 이재명 정부의 국군포로 진상규명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희망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에는 공짜가 없고 평화는 어느 누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나긴 75년 세월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국군포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위가 설치되어 북한의 강제 실종, 총살, 자살 당한 국군포로 명예회복에 종지부를 찍는 정부의 가감한 정책에 큰 기대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유해 송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6.25 전시 북한 끌려가여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군포로들, 저도 탈북민 구출 과정에 제일 먼저 구출한 분이 국군포로였습니다. 탄광에서 또 그 많은 산간벽지에서 그 자녀들은 또 성분 차별과 연좌제에 의해서 우리 손명아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송강주 대표님, 허강일 대표님, 우리 북한 인권 그 메이저 단체 대표님들
비롯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군 포로를 비롯한 강제 억류 북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강력히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혈통일연대 우리 탈북민 단체 전국연합회 대표이십니다. 장세율 대표님, 특별히 이번 유럽에서 또 많은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고 오신 또 자료주 발간하셨는데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이며 동시에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 누이 장춘옥, 남동생 장영선, 여동생 장영옥, 형제 3명은 현재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이후 15년 넘게 소식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개인의 아픔을 넘어 부모, 형제, 자녀와 같은 가족을 잃은 721명의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국제사회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공개 처형과 고문, 폭행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북한 인권 유린의 가장 깊은 심년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영원한 주적으로 규정하고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교법, 청소년교양법과 같은 이른바 3대 악법을 제정하고 강제 체포와 구금, 고문과 공개 처형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범으로 강제 실종된 가족을 둔 우리 탈북민들은 기억과 기록, 중언과 연대를 이어가는 마지막 세대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실종된 수십만의 동포들과 저희 가족들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동경했고 함께 하기를 희망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과 고문, 강제 노역을 겪으며 실종자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를 원했던 우리 가족들, 또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열망과 희망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와 같은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단지 사라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가장 인간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끝없는 고통과 눈물, 상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신음하는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절규에 더 이상 침묵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의 협약과 헌법의 책무에 따라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대북 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옥류 국민과 강제송환 탈북민 등 모든 피해자의 생사를 즉각 밝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속방하며 사망자의 유해는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라진 가족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길, 그들의 존재를 기록하는 일,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정부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발 정부는 우리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2025년 8월 20일 결혈통일연대 정치범 해체운동본부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회 일동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분들 가운데는 탈북민들, 그리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또 북한 내에서 북한 당국 자위제에 의해서 강제 실종된 많은 분들이 지금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입니다. 대량 학살입니다.
보수, 진보, 좌우 이념을 떠나서 온 인류 사회가 주시하고 나치 히틀러 만행보다도 더 악독한 그 범행의 현장을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장세율 대표님을 비롯한 전국 4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북한인권정진센터 이한별 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별 소장님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기자님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북한 정권에 의해 가족이 강제 실종된 피해자로서 또 12년 동안 북한 인권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중에는 좀 전에 우리 장세율 대표님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되고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아들을, 딸들을, 부모님들을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당하고 그 피해와 보상을 어디에도 요구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빠 이세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16년째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축하를 받아야 할 기쁜 날들도 오빠를 볼 수 없고 추운 겨울에도 겉옷을 입고 감방에서 있을 오빠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아픕니다. 너무도 보고 싶은 가족을 잃은 수많은 탈북민들은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전쟁 시기부터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된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4,777명과 전후 납북자 516명, 억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강제 실종 피해자 탈북민 가족들이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비인도적 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2월 3일에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29조에 따라서 협약 가입 당사국은 2년 내에 협약상의 의무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강제실종과 인권유린, 폭력 및 학살, 의문사 등이 존재했고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강제실종 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373호와 제4872호 두 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로 강제실종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제실종 피해를 겪고 있는 가족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3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5조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정치단체라고 명시하여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 범죄는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반인도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두 법안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철저히 법안을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4872호 제4조와 같이 법 해석과 적용을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7조 2항 나허를 참고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강제실종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강제 송환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인권협약상 북한의 지위를 참고하여 북한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강제실종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범위를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협약 제24조 2항에서부터 7항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 보장, 실종자 수색 소재 파악 및 석방 노력, 실종자 사망 시 그 유해에 대한 소재 파악, 경위 표시 및 송환 노력,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그리고 피해 원상 회복 및 사회복귀, 존엄성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5조를 참조하여 아동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된 아동을 원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 입양 위탁 등을 무효화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동의 강제실종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실종방지협약에는 북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강제실종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조항들을 둠으로 인해서 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한별 소장님 귀한 발언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법안 심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인 그 두 법안이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그 구제 그리고 처벌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단체들이 한번 이 부분으로 국회에 발의한 의원실과 또 법제사법위원회 이번 분들을 좀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이게 나와 있는 언론사 외에도 지금 케이블 TV 채널과 또 연합뉴스에서 발언문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명아 대표님하고 장소율 대표님 혹시 발언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카톡으로 주시면 저기 전달을 해도록 원하는 언론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최진영 선생님, 손명아 대표님, 장세율 대표님, 이한별 소장님은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단체들로서 실제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강제실종 실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국제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우리 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훈 팀장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훈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8월 30일 국제강제실종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관련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물론 유형은 굉장히 다르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강제실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제실종은 국제형사법상으로 정의된 범죄 행위로서 국가기관이나 정치집단 같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그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의 납치, 체포, 구금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법의 보호받게 놓이게 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강제실종 범죄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일어나게 되면 이는 반인도 범죄로 분류되고 구성되는 문제로서 이미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정부가 이러한 형태로 광범위한 그 반인도 범죄로서 강제실종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강제 실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보통 정치범들이 처벌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형태로 강제 실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한 정치범의 처벌을 강제 실종이라는 형태로 목격을 하게 되고, 이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는 매우 강력한 북한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저희와 상관없는 일인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도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듯 전시납북자 10만 명, 그리고 억류된 국군포로 약 10만 명, 그리고 1959년부터 84년 사이에 북한으로 강제 이주당한 북송 제1교포들 9만 명, 그리고 전후 납북자 아직 억류되어 있는 516명과 그리고 대한민국 억류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전후 납북자 95명, 그리고 북송 제1교포로 북한에 가셨다가 정치범으로 수감된 분들의 가족분 12분, 이렇게 해서 100분이 넘는 분들의 가족분들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피해 사항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북한 쪽에다 관련 정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돌아왔던 답변은 자기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 모략이다라는 말들로 항상 북한 정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부인해 왔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추가적인 인권유린 범죄에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던가 고문, 박해, 살해, 절멸, 그리고 노예화와 같은 굉장히 강제 실종이 추가적인 인권유린 범죄의 엔트리 크라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렇게 피해자가 된 분들이 대부분 적대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제도적인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됨으로써 특히 구금시설이나 광산지역에서 굉장한 노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에게 4가지를 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책임 규명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강제실종협약의 이행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대한민국과 관련된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경우 전쟁 시기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아닌 정말 그 강제실종 범죄와 적법한 이름을 붙여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들이 적절한 명명과 피해자로서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피해자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들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사 확인이라던가 그리고 가족상봉,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에 유해를 송환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납북자 대책팀과 북한인권기록센터 등과 같이 관련된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지금 관련된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현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찾고 저희가 정보를 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북측과 회담을 하거나 교류를 할 경우에
국군포로라던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전부 더 강화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압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가족들 역시도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통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 정권 역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훈 팀장님도 발언문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체계적으로 우리 강제 실종의 범주, 국제법에 따른 상황, 그리고 정부에게 또 바란다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단체 대표님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구에서 나눠드린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 범죄 조사 기록을 남기신 우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님, 또 한 권의 책은 북한 강제실종 범죄의 조사 기록과 책임규명 2025년도 작년과 올해 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영문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도 이거 꼭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인터넷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환 대표님은 북한의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매핑, 지도화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렸고, 이거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영환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인데 오늘 이제 여러 매체 통일부 특히 출입하시는 여러 매체 기자님들께 이제 어제 내용을 보내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걸 반영해서 복수의 매체들에서 보도를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이따가 사진도 보내달라 이래서 어떤 반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남북 간의 대화에서 이게 계속 실종된 의제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보수 진보 막론하고 계속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실종시켜 왔는지를 좀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정상회담 하게 되면 2000년 정상회담 기억하시죠? 2000년 정상회담 때에 물론 역사적이었었죠. 여러 가지를 또 꿈꿀 수도 있고, 이산가족들 그때 특히나 많이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있으셨죠. 납북, 억류, 국군포로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그게 사실 처음 시작이었다고 하면 처음에 이 의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 우리 국민 보호, 또 우리 당사 문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들어갔던 북한이 원해서 집어넣었던 건 뭔지 기억하십니까?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었습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은 줄기차게 요구해서 지금 이뤘죠. 그런데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 억류 문제 그때부터 실종시킨 후에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한들 한 명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상회담은 사실 치욕적인 상황인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지나고 제가 가장 가까웠던 문재인 정부, 이건 이제 그 전하고 차원이 다르게 많은 회의들이 열렸고 많은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1차가 2018년 4월 27일이었죠.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밤 9시 반 깨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를 거의 온전히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얼마나 많은 시간 이벤트 보냈습니까? 공식적인 의제 녹화하는 회의가 아니더라도요. 당시에 만찬, 오찬, 그리고 뭐 그때 평화의 집 같이 도보다리 건넜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럴 때 사실 카메라가 물리쳐져 있을 때 사담으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이때 반짝 하루 급히 전날 얘기했는데 판문점으로 가서 만났었던, 이건 사실 굉장히 정식으로 이제 의제를 하는 회의였었습니다. 이때도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3차는 2박 3일, 무려 2박 3일을 평양에서 열렸었죠.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때 카퍼레이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평양 대극장에서 아이들 매스게임, 국제사회가 지탄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감수를 하면서도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정상이, 우리 국민은 국군포로 납북 억류자 다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 돌아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었었습니까? 반면에 볼까요? 미국에서는 2000년 정상회담 할 때, 2000년 시기 때, 그리고 지난 2018년 때 미군 유해 송환 받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북한이 포장을 해놓고 기다려서 돌려줍니다. 2000년 때는 시신 보관료를 청구해서 돈을 받아갔었죠. 나중에는 자기 쪽이 절박하니까 시신 보관료 이런 거 청구도 안 하고 미국의 선물로 일단 성의를 보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미국은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얘기를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볼까요? 일본의 매구미, 납북자들, 납치자들 얘기를 계속하니까 북일 정상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상화시키면서 큰 목돈을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큰 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제일 중요한 이슈로 올려줬습니다. 세 개 나라만 비교해도 가장 멍청한 짓을 해온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반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권 대화라는 것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 됐는데요. 북한이 어제 이제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적대적인 대결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인권 개선도 안 되고 진전될 것이 없다라고 굉장히 폄하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망신스러운 발언들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납북억류 국군포로 문제는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닌 차원입니다.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계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분들 돌려받고 그분들 생사 확인하고 유골 찾아야 되는 정당한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세게 얘기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민망한 일이니까 북한과 기술협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기자님들 기술협력 잘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저게 뭔 소린지 압니다. 기술적으로 유엔에서 쓰는 용어가 테크니컬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의제 중에 놓고 서로 상호간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게, 그런 게 기술협력이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인권대화라는 용어가 지금 저희가 느닷없이 꺼내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당시의 대선 전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스스로를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쪽에 있는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 없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는 얘기를 그쯤에 하고 있었거든요. 대선 전에. 그때 그쪽 진보 진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인권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전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는 동안에 북한은 너무 강하게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북한이 수용할 만한 인권 대화를 제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식이 이렇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와 진보적인 스탠스를 같이 하는 집권 세력이 나오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온건하고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인권 대화를 제의를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꼭 그걸 꼭 해야 한다. 네. 또 거기에 꼭 국군포로 납북 억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인권 대화를 해달라. 자, 유럽 같은 경우가 EU는 2000년부터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인권 대화를 한쪽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감시, 조사, 발표,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되거나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재 명부에 다 올려버렸습니다. 미국이 아닌 EU입니다. 이건 당근과 채찍과 당근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거라는 건데 한국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버리고 또 다른 쪽을 꺼내면 다른 걸 죽여버리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이런 정치와 누가 시켰습니까? 피해자들이 했습니까? NGO들이 했습니까? 정부와 대통령들이 계속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국군포로 납북 억류자의 숫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국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자님들 통일부나 정부에 기사 쓰시면서 현황 물어보시죠. 그래서 국군포로가 특히 이제 생존하고 계신 국군포로를 정부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는 생존해 있는 걸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90대가 다 되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몇 분 정도 살아계신 걸로 우리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나오는 숫자가 10년 이상, 20년째 똑같습니다. 국군포로 생존자는 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숫자까지 특정해줬다가 이제는 계속 500명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숫자가 언제가 마지막에 멈춘 숫자면요. 20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가 되죠? 19년 넘죠. 19년. 네. 납북자 숫자 516명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돌이합니다. 이 숫자 언제 멈춘지 아십니까? 2013년입니다. 왜 2013년이 됐냐면요.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니까 516명이라고 이제 담당 부처는 이땐 통일부죠. 국군포로는 국방부고 이쪽은 통일부입니다. 자, 양쪽에서 그 수치를 이제 국회에다 보고한 내용이 왜 당시에 썼냐면은 당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3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한국의 당사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거 반인도 범죄거든요. 이 수치를 인용해서 쓸 수 있는 곳이 한국 정부가 밝히는 공식적인 수치를 써야지 되기 때문에 2013년에 수치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죠. 그럼 그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COI 보고서에서는 이 이후에 각국 주요 당사국 이해 당사국들은 이 각 제기된 이제 반인도 범죄 혐의들에 대한 정보 수집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때부터 발표를 안 해버립니다. 피해자 가족들 단체들에게 보조금 주거나 아니면 단체 사무 운영할 수 있는 그 경비를 보조해 주는 대신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못 나오게 돼버린 거죠, 사실. 대표님 2분 이내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수치를 파악할 수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 3월 지금까지 그 14년 기간 동안에 총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숫자 지금 3만 4천여 명 누적된 숫자들 중에 이 14년 기간 동안에 10년 정도 기간이네요. 2014년 이후 8,230명입니다. 8,230명의 탈북민들이 처음 와서 합심을 받는 동안 조사하는 동안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을에 사셨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된 정보 몇 분 살아 계셨고 몇 분 돌아가셨고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아까 멈췄던 숫자 딱 발표로 멈췄던 그 숫자 전에는요. 한 해에도 여러 번씩 국방부와 그 통일부에서 새로 오신 탈북민 또는 귀한 탈북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납북자 생존, 사망, 행방불명 수치를 수시로 발표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시기 때 윤석열 정부 시기 때에 이진아 지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각국의 각 외교 대표들, 각국 정부들이 한국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군포로 납북 억류자 숫자가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대사가 됐잖아요. 그럼 한국 정부 대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너무 힘들어서 국방부에 얘기하고 통일부에 얘기하고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제발 이 감춰놓은 숫자들 업데이트 발표 좀 해줘야지 된다. 그런 것들이 당길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통일부의 북한인권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거 발간 안 한다고 비밀로 돌린다고 발표를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2024년 현재 기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뒤집어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에 멈춘 숫자, 2014년에 멈춘 숫자를 통일부 내 통일부에서 발간을 하는 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통일 백서에다가 숫자를 계속 해놓고 그걸 재인용하는 식으로 숫자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 이겁니다. 이렇게 다 버린 문제를 북한이 왜 듣겠습니까? 같이 옆에 붙어있고 밥 먹고 공연 보고 다 해도 대통령이 입도 방긋 안 하는데 이 문제 왜 신경 써주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가 왜 이 울분이 쌓여 있거나 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아주 예리하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의 강제 실종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뭐 얼마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단체 대표님들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우리 제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우리 세 분의 귀한 대표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앞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분 내로 좀 잘 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여기 발언할 때 잘 녹화를 여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허강일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강일 대표님의 제언의 격려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앞에서 발언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소중한 증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강제 실종 피해자는 아마도 국군포로 강제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20여만의 탈북민들이 아마도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된 피해자들이라고 정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시급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인 국군 포로와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 20여만의 강제 실종 탈북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전방의 대북방송 전면 철거와 대북전단, 대북물자 투입을 전면 중단하면서도 북한 정권과 직결된 북한 지원을 민간단체를 통해 가감히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앞뒤가 다른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 역시 북한 2,400만 주민의 인권과 강제 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채 가해자들인 북한 정권에 잘 보여 남북 관계의 개선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한마디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이 동조자로 등극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이 지켰던 피해자는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입니다. 대북전단, 자유세계정보 유입, 대북지원 물품을 보내는 이들의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이것마저 금지한 것은 북한 정권이 야만적인 인권 탄압하에서도 대한민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가장 부당한 반인륜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북한 인권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강제 실종 피해자 국제의 날에 증하여 이와 같은 위선적인 좌파 정권의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정권과 함께 북한 정권에 관심을 돌리는 것만큼 북한 정권의 피해자들인 2,400만 북한 주민들과 수십만에 달하는 강제 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돌려줄 것을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해자인 북한 주민,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강력한 촉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대표이신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재언의 말씀과 격려사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 그 날짜는 30일이지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신 우리 정의연대를 비롯해서 주최 측, 주관자, 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제실종은 국제형사법상 가장 전형적인 범죄로서 반인도 범죄로 ICC 로마 협약 7조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시피 이미 일찍이 2014년 COI는 북한의 강제 실종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로 ICC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위협으로 회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이 북한 인권법이 이미 2016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13조에 하면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기는커녕 북한 인권법이 내일 모레면은 이제 시행 9주년이 되는데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북한 인권법 7조에 하면은 북한 인권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 인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6월 4일 출범하자마자 6월 11일 날 대북 확성기를 중지시키고 18일부터는 대북전단 살포하는 애국단체들에 대한 엄중한 지금 조사를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어서 국정원에 의한 대북 방송, 라디오와 TV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했던 52년이나 되는 그런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를 복원을 하겠답니다. 그 이유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또 대화 재개를 목표로 한답니다. 그 신뢰 회복이 무엇이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8.15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령 독재 체제를 존중한다는 말인지 심히 우렵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대화를 한 번도 제의를 해본 적도 없고 명백한 실정법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신뢰 회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돌아온 답은 바로 오늘 김여정이가 망상이요 개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유화정책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제실종 협약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 이전에 있는 법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 5조에 하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조에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되고 또 9조에서는 북한인권 대사를 또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신화 대사를 끝으로 지금 계속 공석인 상태예요. 또 10조에는 가장 중요한데 북한인권 재단이 이게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출범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13조에 하면 북한인권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해야 되는데 겨우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와서 발간을 하나보다 했더니 이것도 또 중지를 한답니다. 이게 도대체가 인권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이 보편적 인권 또 실정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출범을 해서
야심차게 한다고 하는데 이 보편적인 인권, 국제사회가 하나같이 일치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강제 실종, 이 문제, 현행법에 따라서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해야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뜻깊은 날에 목소리를 한 번 더 내서 일치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우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북한인권법 실현을 위해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인권법 제정 9주년 그리고 시행 9주년을 맞이한 이번 9월 4일에 아마 어떤 또 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송강주 대표님께서 발언 제언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손광주입니다. 오늘 우리 정배드로 대표님을 비롯해서 발표자 6분이 참 정말 의미 있고 핵심적인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 강제 실종이라는 것이요,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주라기 공원의 유물 같은 겁니다. 강제 실종이라는 게. 예. 이게 인권 탄압의 가장 오래된 그런 행태인데, 스탈린 체제 때도 이 비밀 경찰들이 새벽 1시, 2시에서 4시 사이에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주변에 몰라요. 그때 잡아갑니다. 그래서 저기 굴락이나 이런 데 보내고, 북한도 똑같이 김일성 때부터 새벽 한 2시나 4시 사이에 급습해서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의 그 반인도 범죄인데, 이 강제 실종이라는 아젠다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권 문제로 오르게 된 게 2006년에 아마 유엔 총회에서 이게 채택이 됐을 겁니다. 강제 실종이라는 게. 그래서 좀 늦은 편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처음에 1948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고, 그래서 77주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만 해도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냉전 시기니까 서방 진영,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 전체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니까 공산주의 진영의 인권 문제를 주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아젠다였는데, 이것이 차츰 이제 국가에서 개인의 아젠다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제 실종 아젠다가 매우 중요한 것이 각 개인의 피해 당사자, 각 개인의 피해로 인권의 운동의 흐름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특히 북한 인권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 실종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저는 인권 운동 하나의 중요한 타겟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정배드로 대표님과 6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다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와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만약에 북한 2,400만 주민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그 이산가족은 지금 워낙에 볼륨도 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억류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대북 정책을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북 정책을 왜 수행을 합니까?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자유와 인권을 개선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통일하자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인데 이것을 안 하고 대화는 좋죠. 대화 교류협력 아주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전쟁 중에도 대화합니다. 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뭘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대화가 2,400만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통일로 가지 못하는 그냥 대화 같으면 사상 누각이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통일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기초로 해서 대화와 협력 이걸 주장해야만 논리적으로도 맞고 실천적으로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일부가 이것을 빼놓으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은 통일부 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하고 이를 제외하면은 통일부 장관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통일부 없애버리고 차라리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6분, 7분 참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그 피해자 가족과 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기자님들 가운데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한두 분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사의 송경호 기자인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질문거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강제 실종으로 이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당사국 이게 2024년도 이제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관련 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후로 실제적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에서 조치하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게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 국제법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속히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 의견 표명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아마 6월인가 7월에 그때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까 이용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 강제 실종 관련된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걸 관리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배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 법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강제 실종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법률의 해석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고는 있지만 국회가 이것을 해야 법을 통과시켜줘야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 강제 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이 문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오늘도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더 이재명 정부에게도 바라고 또 대한민국 국회에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네. 저기 깔려 있는 보고서의 초록색에 67페이지부터 한 5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 우리 국가 비준, 또 우리 국가 보고서 언제 내야 되는지를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인용하시면 좋고요. 이 강제 실종 협약을 한국이 가입 또는 비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이 당사국이 되는 거를 했었던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기 때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기 때에 민주당 지금 여당 쪽에서는 형제복 지원, 한국의 과거 실종 사건들, 뭐 군사 정권 시기든지 이럴 때 거
그걸 이제 다루는 데에 그 피해자들이 배상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하는 데에 이 법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민주당 쪽은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과거 문제. 그런데 저희가 주장을 하는 바에는 이건 한국 내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경 넘어서 또 이제 북한이 가해자의 문제들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협약이 또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당 쪽이 보수 쪽이라 지금 야당이 이제 된 보수 쪽에서는 북한이 벌인 문제를 여기서 빼면 안 된다라는 입장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합의가 되니까 비준을 하게 되기까지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비준을 했는데 이제 국내 이행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막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식이 된 거죠. 북한이라는 걸로 어떻게든 들이대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정당이 있는 거고, 또는 여기에서 북한만 빼게는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들어가게 좀 명시적으로 만들어줘야지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 논쟁까지는 막 얘기가 복잡하게 돼버린 거죠. 북한이 국가인 거냐, 국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인 거냐, 우리 헌법이랑 국제법이 다르다 아니다를 가지고 지난 국회를 그래서 공전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이 올라오고 또 국민의힘에서 법안이 올라왔었지만 두 군데가 절충 못하고 폐기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급해진 거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2026년 내년이죠. 내년 초 되면은 한국이 심의받아야 돼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 또는 정부가 제안하는 뭐 법률들 기존의 뭐 형법에다가 일부 넣을까 아니면 특별법을 새로 만들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거던 중에 국가인권에 내가 보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말은 많고 다 지진한다고 하는데 막상 하자 그러면 안 해버리고 피해버리니까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이거 정당하게 국제법대로 가자라는 쪽으로 내놓고 있는데 지금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배경이니까. 네, 이영환 대표님께서 좀 더 발언하실 부분은 나중에 우리 기자님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